오늘 이장한 이 종근당 회장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야, 임마 하고 오늘 아침에는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진 아니야 여기. 근데 왜 거기 가서 서 있어 임마. 미안하다고 앞으로 가. 그 대가리 더럽게 나쁘네 그냥. 그 요새 젊은 애들 어떻게 빨리빨리한데 왜 우리 회사 오는 나 그런지 몰라고. 아이씨. 안 된만 원은 그 생긴 거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그 살쪄가지고 니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기집애 데리고 놀러 다니든지 하지 뭐하러 회사해. 이게 애비가 뭐하는 놈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네, 저희가 좀 순화시킨다고 해서 XX 이렇게 해놨지만 너무 심한 말이 많아서 저희가 차마 다 전해드리진 못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요즘에 다 스마트폰도 있고요. 녹음이 보편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면 녹음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블랙박스도 있어요. 네, 운전기사를 통해서 저게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운전기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일부러 녹음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차량 안에 이제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녹음이 된 걸 텐데. 운전기사 입장에서 보면 저거를 녹음하는 순간 본인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예. 그렇죠. 저거라고서는 계속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왜 공개했을까요? 내가 설사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모를 다니면서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이것은 사회에 알려서 잘못한 것을 처벌받게 해야 되겠다. 설사 내가 실업자가 되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저는 이중환 회장이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참담하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 맞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참담하다라는 거 이거 내가 안 들켰어야 되는데 들켜서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단어 선택 자체에 저는 좀 잘못된 단어가 아니겠냐. 그냥 머리 깊이 사죄드립니다. 네. 아, 맞는 단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이게 네. 운전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운전 중에 저런 욕설을 들은 건데 얼마나 화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저 말을 듣다 보면요. 네.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왜 운전기사 시켜요? 네. 저렇게 길도 잘하는 분이. 왜요? 욕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격 모독을 넘어서 인격 살인인데 왜냐하면 매일 운전기사에겐 직장이고 자신이 모시는 상사가 바로 회장님입니다. 네. 근데 저거 운전할 때마다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랬다는 거예요. 저 한 분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 피폐해짐도 드러났고 네. 몇몇 운전기사 토로했고 1년에 5번씩이나 운전기사를 갈아치웠다. 부속품처럼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사람이 기계한테는 욕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같은 인격체인 인간에게 저렇게 인격 살인에 가까운 말을 매일 일상다반사로 내뱉었다. 근데 저는 사과문이 아까 참담에 대한 지적도 김태현 변호사 하셨지만 저 성찰과 자숙이라는 용어는 본인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며칠 전에 많이 본 사과문이에요. 정치인의 사과문을 베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참담합니다, 제가. 참담. 예.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신체적인 비하. 비하.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가장 또 민감한 게 부모를 들먹이면서 가정교육 운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다 했고 지금 종근당 측에서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앞좌석을 발로 찬 거는 부인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 외 모든 폭언은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그러니까 운전기사 한테만 저런 게 아니에요. 그 운전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여직원, 네. 20대 여직원 그리고 이제 여러 임원들한테도 그런 폭언을 일상적으로 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언론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도 나도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은 그 사람들이 이런 이제 이 회장의 폭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상황을 내가 좀 덜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난 언론에 이걸 공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어떤 이 폭언하는 부분이 일상화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 이 운전기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났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회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71년도 면허야. 그래서 가르쳐주면 나이 먹으니 가르쳐주면 들어서 손해낼 거 없잖아. 내가 나만 잘해달라는 거야 임마. 아 힘들어서 정말 못해 먹겠네 정말. 아 됐어 미안합니다. 댁한테 죄송하게. 아유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낫지 무서워서 어떻게 타고 다니냐. 욕하지 마십시오. 야 임마. 욕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입만은 욕이 아니요. 그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래 됐어. 미안합니다. 그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업무기사 그냥 놔둘 거를 내서 죄송합니다. 아유 무섭다 무서워. 입마는 욕이 아닙니까? 입마가 욕이죠. 방송에서 입마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예. 네네 이거 저 비속어이고 욕입니다. 욕입니다. 입마, 네. 예. 입마 다 욕이고요. 예. 뭐 이노마의 줄임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욕인데 욕이 아니라고 우기시네요. 근데 또 사과를 하시는데 그 사과하는 말의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전 영화 베테랑의 대사를 지금 듣는 것 같아요. 아. 혹은 조폭 영화의 대사를 듣는 것 같아요. 어이구 미안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예. 정말 미안한 것 같지도 않고 예, 예. 내가 택시를 타고 다니고 말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길 데려다 써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계속 구박을 하는 거잖아요. 일상적 구박. 이거 언어폭력 폭행입니다. 우리가 말의 품격을 이 언론에서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정치인이 막말할 때마다 우리가 품격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인격이어서 그런데 한 가지 문제만 제기할게요. 이제 사견임을 전제로 예. 가정교육을 운운하셨는데 이걸 듣는 우리 대중들은 저분은 어떤 가정교육을 받으셨을까? 예.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흘러간 얘기고 71년 운전면허를 따셨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최근에 재벌 총수의 손자와 관련된 초등학교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정군당의 2세 경영인입니다. 60대 경연이고요. 사실 저거 말고도 녹취록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있는데 제가 다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장한 회장은 1952년생이고요. 창업주 이종근 회장의 장남입니다. 그다음에 93년이니까 벌써 회장에 취임한 지가 5년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약업계 배당소득 1위, 전경련 부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재계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네. 이 운전기사가 과연 저렇게 갑질을 당한 운전기사가 한 명이었겠느냐? 한 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 차례 있고 지금 여러 명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짧은 네. 기간 동안. 원래 뭐 저런 분들의 특징이 그렇죠. 운전기사가 갈아치는 거죠. 그리고 운전기사들도 못 견디고 1년에 뭐 지금 뭐 5차례 얘기를 하지만 예. 지난번에 다른 회사 회장님 같은 경우는 20차례 뭐 네. 평균 재직 기간이 18일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운전기사를 이번에 폭로한 운전기사도 나는 이 회장의 차를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뭘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김 기사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야 임마 아, 그냥 그게 이렇게 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운전을 하면서도 이게 인간적으로 어떤 모멸감을 느끼고 오죽했으면 아까도 이제 대화할 때 보면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 이게 참 어느 정도의 수위를 굉장히 많이 넘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운전기사가 이렇게 차 안에서 회장님 나중에 뭐 조용한 자리 가서 좀 말 좀 가려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렇게 차 안에서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아,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거는 정말 예. 뭐 시차말로 목 내놓고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차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 타는 사람과 싸우는 건 부부밖에 없어요. 에이, 그건 아니고요. 아 예, 그렇잖아요. 친구랑도 잘 안 싸우고 택시야 뭐 운전하시는 분이랑 대리 운전하시는 분이라고 승객이랑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고객과 손님의 사이니까. 이거 사실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거든요. 나에 대한 고용주, 그것도 뭐 일반도 아니고 뭐 사장님과 운전기사니까 신분차가 사실 엄청 나는 거예요. 나의 고용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운전 태우고 다니면서 나중에 아, 회장님 저 너무 힘듭니다도 아니고 거기서 바로 이제 맞받아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말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할 때는 그 운전기사분의 가슴속에 쌓였던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제 저런 말들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저런 대화를 들어봤을 때는. 예. 네. 그리고 암에 걸린 것도 아닌데 2달 사이에 7kg이나 빠진다든가 아니면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 이제 대화에서 보면 내가 100만 킬로를 뛰었는데 무사고 운전이다. 안전을 얘기하시면 제가 더 안전에서 이제 잘한다. 제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방금 그 71년도 면허가 본인 집에 할머니를 모셨던 운전기사, 그 운전기사의 71년도 면허가 우리나라 영업 그 면허 중에 1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력도 아니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도 상대를 이렇게 누를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같은 사람이라고 보신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종근당이라는 회사가 주로 제약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슨 상처 나거나 이러면 이제 약을 통해서 뭐 먹든지 바르든지 해서 낫게 하는 약을 통해서 어떤 걸 치료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이제 회장은 기사의 마음을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멍들게 하고 더 병을 줬네요. 병을 줬으니까 예. 이게 사실은 제약회사의 이미지로서는 정말
뭐 치명타를 입었다고 봐야죠. 그렇고. 듣는 저희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 같은데 이 회장이 이런 폭언이 정말 문제가 되는지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에게 고발할 거면 고발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고해. 를 뽑아가지고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킨다 그러면 뭐 하려고 일하나. 그러니까 너 기사 그만둬 이제. 아이. 그냥 너 막 직업을 바꿔 내가 조언해주니까. 어? 에이,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얘기하지. 속을 새기냐 임마. 에이 너 나 가서 고발해라. 고발하고 저 끝내자. 더 이상 운전하지 마. 너는 안 돼, 마. 적성이 안 맞아. 에이. 이제 적성을 운운하네요, 이제. 아니 지금 40대 기사로 알려져 있죠. 적어도 네, 40대. 운전을 뭐 이 46세라고 하죠. 경력을 가지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영업용이든 아니면 20년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게 베테랑이잖아요. 예. 그런데 적성이 안 맞는다고 이제 와서 얘기하시면 뭐 이 저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겁니까, 회장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 그냥 혼자 자신의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다 제가 보기엔 저 술술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듣기에 아, 입버릇 같은 이야기구나. 그럼 저 기사 한 명만 딱 찍어서 뚱해 보여서 안 돼. 머리가 나빠 XX. 적성에 안 맞아. 이런 얘기를 주변에 입버릇처럼 여러 사람에게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저 만나시면 평론 적성에 안 맞아 때려쳐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맞는 예. 거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변 사람을 다 대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예. 저분이 강구한 게 있습니다. 자, 법으로 해봐, 고발해. 이것도 이제 입버릇 같은 얘기지만 사실 지금 언론에서 우리가 다루면서 기업의 CEO라고 하는 것, 이 종근당이라는 브랜드, 국민이 한동안 오랜 역사 동안 사랑해왔던 것은 평판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최호식 회장이 본인이 창업한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말아먹었다 이런 표현이 가까울 정도로 네. 소비자의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종근당은 부친이 일군 회사잖아요. 그렇죠. 물려받은 거잖아요. 네. 저 브랜드에 먹칠을 한 거예요. 이세 경영인이.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아들이 이걸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 지금 무슨 짓을 하면서 산 건가? 그냥 이 주변에 있는 내가 월급 주는 사람들을 하대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까 소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영 철학을 요즘에 소비자들은 봅니다. 네. 아, 사람을 치유하는 회사, 치유하는 회사가 아니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멍들게 하고 그것도 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까지 병들게 한 회사의 업주가 아니었는가. 이게 어떤 영향을 앞으로 우리 사회에 끼칠 것인가. 본인에게 어떤 부메랑이 돌아올 것인가. 좀 곰곰이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 기자. 이게 보니까 종군당의 사운이 보니까 이채롭네요. 있죠. 사운이 창의 도전 화합이라고 하는데 네. 어디에 걸맞는 회장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만약에 도전을 좀 나쁜 쪽으로 누구에게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도전적으로 행동을 하는 분이라면 그거에 맞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좀 적성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대기업 CEO의 본인의 적성이 맞는지 이 사회적인 어떤 정경련 부회장의 네. 적성에 맞는지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이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저의 불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참담한 심정일 뿐입니다. 따끔한 질책과 비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소의 방법을 또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사과의 좀 진정성이 느껴지셨나요? 아마 네티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뭔가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라. 네. 뭔가 구체적으로 사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지금 봐서는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말뿐인 사과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계속 쏟아낼 것 같고 지금 아마 예상컨대 이 운전기사 말고 제2, 제3의 나도 이렇게 당했다. 예. 이러한 폭로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마 이장환 회장으로서는 저 한 번의 사과, 지금 사과도 아까 뭐 김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실 참담하다는 표현은 저게 적절치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아마 제2, 제3의 또 추가 폭로가 나오게 된다면
이 현재의 직위를 계속 갖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가능성도 예. 있다.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언론에 공개가 됐으니까 사과를 했겠죠. 하지 않았다면 네. 그냥 슬쩍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이거를 고발을 한다거나 네. 형사 고발을 하면 네. 이건 어떤 법에 위촉이 됩니까? 아니 이제 영향을 폭언이나 주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이제 모욕까지는 그건 아닌 거고 폭언이나 이런 데가 계속된 반복적인 폭언은 이제 폭행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게 되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모욕죄 같은 경우는 단 둘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그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기도 하더라고요. 특가법에 보면 운전자 폭언 폭행 금지가 있어요. 네. 왜 만들었냐면 이제 버스 운전자들 막 때리는 분들 CCTV 나오잖아요. 예. 네. 그거 이제 막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그거에 해당될지는 조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욕만 했지 운전을 방해한 거 아니라고 하면 그건 네. 성립하기는 쉽진 않죠. 다만 이제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 이런 것들은 가능할 거예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예. 저분 지금 기자회견하고 올라가서 이제 자기 회장실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그 비서들한테 오늘 어떻게 할까나 그게 걱정되네요. 아 왜냐면 예. 그렇죠. 아니 말은 이렇게 앞서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이게 정말 내가 사과하는 필 느낌인지 예. 저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데 가서 화풀이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뭐 운전기사니까 운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하나 처음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직진이야 직진. 여기 왜 가만히 서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아마 빨간불이었을 겁니다. 이걸 왜 안 가냐고 지적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 아니야 여기. 근데 왜 거기 가서 서 있어 임마. 미안하다고 앞으로 가. 그 대가리 더럽게 나쁘네. 그냥. 그 요새 젊은 애들 어떻게 빨리빨리한데 왜 우리 회사 오는 나 그런지 몰라고. 아이씨. 안 된만 원은 그 생긴 거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그 살쪄가지고 니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기집애 데리고 놀러 다니든지 하지 뭐 하려고 회사해. 이게 애비가 뭐 하는 놈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저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그 운전기사분의 혈압이라도 오르면은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심지어 공황장애 걸린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정신적인 폭력을 행사했으면 공황장애까지 걸릴까 싶고 저는 뭐 이 회사의 뭐 주가 뭐 영향 아니면 이분이 회장직위를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냐 이거보다 정말 상처받은 분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라면 이제라도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 신체적 받은 피해에 대해서 정확한 배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게요 왜 질적으로 더 안 좋은 거냐면은 뭐 욕 자체도 그렇지만 저 회장이 바보가 아닌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죠 이 CCTV가 아니라 블랙박스가 블랙박스, 있다는 예. 걸 몰랐을까 알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찍히고 있고 녹음이 됐다. 뭐 기사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화 들어보시면 야 그래 뭐 고발하려면 고발해봐 이게 나오거든요.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들키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야 네가 어떻게 하겠냐 감히 이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죠. 그런 오만함 한번 해봐 찍어 그래 찍어서 어쩔 건데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밑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질적으로 안 좋은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전형적으로 보면은 이게 창업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 유학을 갔다가 와서 이 경영권을 물려받은 게 42살 때예요. 굉장히 젊었을 때 경영권을 물려받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뭐 그래 한번 해봐.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고발해. 내가 다 이쪽 움직여서 해결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인식이 딱 이제 머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예. 그냥 말 그대로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기보다는 그냥 나를 위한 다 전부 하인들인 거죠. 이런 인식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뭐 폭언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예사롭지도 않게 나오고 네. 저런 분들이 예를 들면 저 이 회장 혼자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 봤지 않습니까 케이스를 예. 혼자가 아니라는데 또 우리 사회에 사실 참 비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픈 사람은 많고 약을 계속 사 먹게 되는 겁니다. 종근당은 오래된 브랜드고, 예.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가 돈을 벌리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자기중심적이고 막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부 기득권층의 갑질, 슈퍼 갑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조직을 위태롭게 해요. 그걸 우리가 오너 리스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장 같은 뭐 대용약이 있다면 종근당 약을 사 먹겠습니까? 사 먹고 싶겠습니까? 저 브랜드를. 그러니까 지금 뭐 치킨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최근에 커피도 그렇고
다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예. 이제는 약까지. 예, 그러니까 먹는 거는 다 문제가 터지는지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예. 아주 답답해 죽겠는데 저게 결국은 사회에 큰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께서 법적 처벌, 뭐 손해배상과 보상 네. 이거 다 하시고 더 본인이 저 받아들여서 크게 하시고 저는 한 300시간 운전봉사를 스스로에게 내리십시오. 운전봉사. 그러면서 타는 승객에게 자 공짜 택시 한 300시간 하시면 하루에 1시간씩 하면 1년 채 안 걸려요. 300일. 하루에 10시간씩 하시면은 뭐 한 30일 걸릴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종군당 사태 요즘 어떻습니까? 그럼 아마 타는 승객마다 정말 욕을 쏟아낼 텐데 예. 한번 들어보세요. 예. 세상이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 그래야 자숙과 성찰이 되지 면벽수도 하면 자숙과 성찰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예. 네. 자,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몽고식품 회장도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해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호소 보내서 네 요가만 내가 호소 모르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임마. 잘 따라 임마. 나 내한테 사기 많이 당했다. 사기꾼이야. 네. 이분은 저렇게 폭언만 한 것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네. 해서 사법 처리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김 회장은 정말 뭐 바지, 본인 양복 바지 접힌 거 펴달라고 해서 펴줬는데 정강이를 차거나 네. 신발을 던져서 운전기사 뒤통수에 맞히거나 심지어 이 남성의 신체 부분 낭심을 차거나 이런 구타를 거의 매일 했죠. 네네. 네. 아, 참, 참. 이거는 폭력인 거죠. 아, 그거는 예. 때렸으니까 폭행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그걸로 저는 처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마 노동법 위반 문제 좀 있었다고 하죠. 예, 20여 건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이분이 저기 누구죠? 여기 종궁당. 예. 여기도 결국 이렇게 되면 형사 고발에 들어가면 경찰에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 이 대기업 오너에 대한 수사가 무서운 게요. 이런 걸로 시작해서 그게 하다 보면 이것저것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궁당이라는 회사 자체가 당분간은 조금 어려워지겠네요. 아마 저 예. 회장은 이제 경영권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집에 앉아서 뭐 그냥 약 드셔야죠. 뭐 여기 회사에서 유명한 두통령 나오잖아요. 머리 좀 아프실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에는 이 자녀들도 조금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연루됐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맞아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 부친의 영향을 평소에 저렇게 막 폭언했으니 가정 생활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또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대림기업의 부회장도 운전기사 갑질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사이드미러를 접어달라 등등의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행을 잘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사이드미러를 접으라고 하는 겁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굉장히 막 식은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양옆과 뒤의 상황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와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굉장히 가속을 즐기는 편이라 150, 160km는 뭐 기본으로 달렸던 분이시라 옆에 차들이 지나가면 뭐 차종에 상관없이 이렇게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데 소나타 지나갑니다. BMW 지나갑니다. 렉서스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사모님까지도 이 아저씨 멍청하지 않냐 완전 바보라고 이런 식으로 또 인격 모독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다 별일이 다 있네요. 저건 무슨 짓일까요? 정말 그 부인까지 어떤 사모님까지도 이 아저씨 멍청하지 않냐고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인격 모독, 인격 살인은 뭐 기본이고 한 수 더 넘어가서 속도를 즐긴다. 스피드 광 종종 있어요. 이게 위법이잖아요. 예, 위법이죠. 일정 속도 이상. 예. 근데 보통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런 본능이 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외제 슈퍼카드를 가지고 카레이싱 하다가 요새 적발되고 그런 거 많잖아요. 예. 근데 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야 최대한 속도 내봐. 밟아. 그럼 자기 목숨을 저당 잡히는 건데 그렇죠. 예. 이건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지금 기행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익스트림한 상황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정상이라고 보는 자체가 좀 어렵다. 뭘까? 좀 심리학자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안 계시네요. 벌금 1,500만 원 뭐 했는데 뭐 별로 그렇게 센 처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이고 뭐 무슨 뭔 대림산업 부회장한테 1,500만 원이 뭐 대수겠어요? 예. 1억 5천도 내려면 되겠지. 아니 차 근데 옆에 이제- 지나가는데 차를 아니 건 이게 뭐예요?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도 1,500이 아니라 뭐 징역형을 할 수가 없죠. 죄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의 공분을 사는 건 맞는데 이게 뭐 그래 폭행, 폭언 뭐 그다음에 아마 그때는 도로교통법에 아마 위반의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벌금형밖에 안 나오는 거죠. 예. 여기도 보니까 이제 40대거든요, 마찬가지로. 맞아요. 그러니까 재벌가의 어떤 공통점들이 좀 이제 나이가
젊은데 이른바 전권을 행사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 보면 예. 평상시에도 이제 나이 든 임원들을 통제하는 그런 방법에서 일부러 막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네. 인정은입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체질화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운전기사와 기타 등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대단히 저런 폭력적이고 폭언을 행사하는 이러한 어떤 행태로 나오는 거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아버지인 이준용 회장이 굉장히 그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훌륭했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죄를 훌륭했던 분. 우리나라 재벌가에 그런 사람이 드문데 사죄를 한 2천억을 그냥 순수하게 사회에 내놨거든요. 예. 그런데 아들이 저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그게 또 이미지가 깎아먹는 불효를 또 저지른 거죠. 네. 그렇네요.